자, 57번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저기 제3보험 이론에서 협심증, 신경경색, 뇌졸중, 뇌경색, 뭐 뇌출혈 뇌경색 뭐 이런 것들을 진단비를 많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혈관이나 심장에 관한 그 공부를 저희들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의 구조를 모르면 나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뭐 요와 관련된 굉장히 이제 그 얘기를 그 사건을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크기는 생각하지 말고요. 자, 혈액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엑스레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른쪽이 여기예요. 여기서 찍잖아요. 그죠? 여기 찍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이 폐. 그래서 이걸 우심실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여기가 우심방이라고 그러고 우심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가요. 그래서 폐에서 뭐합니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좌심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가는 게 이제 좌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심장은 통통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뛸 때 작은 심박이 되고 이게 동시에 뛸 때 큰 심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큰 심박 하나 들고 작은 심박 들고 큰 심박 들고 작은 심박 뛰잖아요. 요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도 판막이 있고 여기도 판막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판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판막이 있죠. 자, 판막 중에서 가장 많이 손상이 된 데가 어디냐? 요거 손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맥, 이렇게 폐동맥이라고 해요. 폐로 가는 동맥이죠. 그러니까 동맥이라고 하는 건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동맥이에요. 심장으로 들어온 피는 정맥이고. 그러면 여기 피는요, 동맥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맑은 피. 정맥은 찌꺼기가 있는 피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이거는 동맥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냐?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는 거. 이건 정맥이잖아요. 들어왔으니까 손으로. 정맥인데도 불구하고 산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이 반대가 되는 것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맥이 더 나쁜 피, 정맥이 좋은 피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태아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 돼가지고 엄마한테서 돌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져오는 피, 정맥은 맑은 피가 되고 엄마한테 보내는 동맥 피가 오히려 더러운 피죠. 그래서 태아의 동정맥, 엄마하고 태아 사이에 오가는 동맥과 정맥이 있죠. 요게 반대고 이것도 반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펌프질이 가장 심해야 되는 게 어디겠어요? 요거는 폐까지만 보내죠. 요거는 뭐예요? 전국으로 보내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좌심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심실 비대증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다른 심실 비대증이라는 말이나 자면심방 비대증은 별로 안 들어요. 자심실 비대증이 제일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자심실이 문제가 돼요. 자심실이 문제가 돼요. 자, 요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자심실이 얼만큼 잘 수축할 수 있느냐. 자심실 수축이 굉장히 잘 되면 온몸으로 피가 잘 가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문제가 된다. 퇴행성 변화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판막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요. 폐대동맥 판막하고 이 판막이 문제가 돼요. 이 두 개의 판막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별로 문제가 안 돼. 들어와서 막아니까. 근데 요거는 혈관을 우리가 이게 들어오기만 하고 여기서 꽝 펼 때 이거는 막혀져 있고 이게 벌려져 있을 거니. 그러니까 힘을 꽝 줄 때 좁은 통로로 가야 되잖아요. 힘을 꽝 줄 때 좁은 통로. 여기 막혀 있으니까 이거 문제 안 돼요. 여기서 발동할 때 여러 만 보내고 딱 막아져 있으니까 이 동맥, 그죠? 우리가 이 동맥과 2천판과 3천판이죠. 그죠? 2천판과 3천판은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그런데 요 동맥하고 요거죠. 그죠? 요건 꽝 할 때 폐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동맥 판막.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대동맥 판막. 그죠? 그다음에 좌심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심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쭉 보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요. 그다음부터는 다 이해를 못해요. 자, 3천판, 2천판 뭐 이렇게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체순환 얘기했어요. 자, 체순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맥에서 대동맥으로 나가요. 대동맥은 몇 개 없어요. 상부 대동맥하고 흉부 대동맥밖에 없어요. 대동맥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동맥이 터졌다. 그건 사망이죠. 인체에서 가장 큰 동맥이니까. 심장에서 바로 나와서 상부동맥. 그죠? 이게 상부동맥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내도로 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쏙 들어가서 흉부동맥이에요. 그래서 복부동맥, 흉복부동맥이죠. 그러니까 같은 동맥인데 흉부에 있으면 흉부동맥, 대동맥, 복부에 있으면 복부대동맥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동맥이에요. 하나의 동맥인데 흉부에 있으면 흉부대동맥, 동부 쪽에 벽부 쪽은 복부대동맥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실질적으로는 상부대동맥, 하부대동맥 이 두 개가 있죠. 대동맥에. 그 다음에 동맥으로 가서 세동맥으로 가서 다시 이제 모세혈관이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점점 줄어들었다가 점점 확대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그죠? 다시 이렇게 확대되는데 이 확대되는 거는 이렇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때문이죠. 일정 부분. 자, 그래서 요 사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게 대동맥에서 동맥에서 세동맥으로 갔다가 그죠? 다음에 세정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정맥으로 가서 정맥은 대정맥은 없어요. 대정맥은 그렇게 크게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정맥에서 돌아오는 거죠. 자, 심장은 심장막이 있어요. 그래서 심내막 심이 있는데 막 안에가 심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막에 관한 건데. 그래서 심낭이라고 그러죠. 낭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그러니까 심장을 담고 있는 주머니다. 그러니까 심낭염이다. 심내막염이다. 이런 것들은 심장과 막 사이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천판이죠. 자,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3, 폐, 2, 그 다음에 대.
3패 2대. 삼천판, 폐동맥, 그 다음에 이천판을 우리가 승모근이라고 그래요. 승모판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대동맥, 판막. 어떻게 외우시겠어요? 이렇게 외우시게 세 가지 거를 폐하면 이 대학은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실래요? 응? 응? 뭐 세 가지 거 이제 한번 쓰세요. 뭐 아무거나 세 가지 거를 폐하면 이 대학은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실래요? 뭐 어떻게든 외우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폐동맥 판막하고 대동맥 판막이 가장 판막에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대동맥 판막하고 폐동맥 판막이 퇴행성 변화가 제일 많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경경색 그러면 관상동맥이 문제가 되는데, 자, 관은 무슨 의미냐면, 자, 그 완관할 때 관자예요. 그리고 상은 모양상자다. 그래서 이 혈관의 모양이 완광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완관처럼. 그래서 왜 왕관처럼 생겼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왕관처럼 아닌데 그랬더니 이 왕관이란 게 우리나라 왕관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런 왕관. 이런 왕관. 그러니까 아마 그 외국 그 왕이 썼던 왕관 같아요. 그러니까 왕관 중에서 우리나라 왕관, 금관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왕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관처럼 돼 있다. 자, 우리가 우관상동맥이 있어요. 좌관상동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개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관상동맥은 혈관이 하나인데 왜 좌관상동맥은 혈관이 두 개일까? 혈관 중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좌심실이에요. 그러면 가장 박동이 심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많은 산소가 요구하고 가장 영양분이 많은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진으로 가는 것이 있고 회선으로 가는 것이 두 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직진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가 좌전 하행지. 좌쪽에 있는데, 그죠? 전방으로 바로 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측에 있는데 전방으로 바로 내려간다는 거죠. 하나는, 그러면 전방이 말고 뭡니까? 이거는 회전이라고 하는 거죠. 회선. 회선지다는 거죠. 좌회선지다. 자, 전은 위치죠. 자, 위치. 근데 앞에 있는데 바로 하행한다는 거죠. 바로 하행한다. 근데 회선한다. 회선한다는 것은 전하고 하행을 같이 묶어서 그냥 회선으로 반대로 묶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관상동맥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이것이 관상동맥이 문제가 되는 게 훨씬 많다. 훨씬 많다.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이것이 혈액이 더 많이 통과된다.
혈액이 제일 많이 통과하는 회선지보다는 그 하행지가 훨씬 더 많이 전달.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좌우 해놓고 우에서 내려가는 것이 우관상동맥이죠. 좌로 먼저 해놓고 직지이냐 회선이냐, 직지이냐 회선이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우 내려가죠. 좌는 두 개로 나가지고 회선이냐 직지이냐. 좌회선 동맥, 그다음 하행동맥이라는 거죠. 하행동맥. 그러니까 어려우면 전 앞에 있는 하행동맥이고, 요거는 옆으로 들으니까 회선이고, 이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쭉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심장에 심근이라는 게 있다면 심근. 이것도 근육이니까 산소가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심근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동맥이죠. 동맥. 그래서 심장에서 나와서 바로 가죠. 심장에서 나와서. 자, 들어갑니다. 심장의 자극전도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심전도를 보면 아까 자, 우리가 여기가 심방이죠. 여기가 심실이죠. 그러면 이때 한번 작은 발작, 여기서 여기까지만 혈액을 보면 되니까 한번 뛰어요. 그죠? 그러면은 심전도로 본다면 작게 뛴 거죠. 작게 뛰어서 요리 보내요. 그 다음에 높게 뛰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여기 한 사이클. 그래서 작게 뛴 거. 피파라 그러죠. 피파. 자, 그래서 여기서 작게 뛰게 해주는 거.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자, 동방결절은 심장박동의 점화장치 중 전기 스위치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동방결절에 의해서 우심방, 좌심방이 수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쭉 와서 한번 뛰고, 쭉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한번 뛰고, 이렇게 뛰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동방결절이 뭐냐는 거죠. 아니라 심장을 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심방을 뛰게 해주는 건 작은 거고, 심실을 해주는 게 큰 거니까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심전도예요. 심전도.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보세요. 요게 이제 피파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CA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요때 피파가 이게 이제 심방이 압축하는 거죠. 뛰는 거죠. 그래서 뛰면서 심방에서 어디로 갔어요? 뛰면서 심실로 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갔다음에 여기 P라고 하죠. 그래서 P. 그 다음에 Q, R, S, T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P 뭐 이거는 뭐 그 P 다음에 Q고 P, Q, R, S잖아요. P, Q, R, S, T 뭐 이렇게 그 순서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는 뭐예요? 심실이 압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폐로 가거나 전신으로 피가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통이에요. 이기통. 심장은 사기통 아니야. 네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개가 쿵쿵쿵쿵 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심방이 뛰고 동시에 심실이 뛰고. 그래서 이기통이에요. 심실이 뛸 때 우심방에서는 폐로 가는 거고 자심실에서는 폐로 가고 우심실에서는 온몸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심전도에서 요파는 심방의 압폭이 요거는 심실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ST가 쭉 평행으로 가다가 이거는 여진이에요. 여진. 그래서 T는 여진파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쿵 치고 나서 쿵 한 번 더. 그러니까 이게는 그 지진으로 보면 여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여기서 다시 뭐가 있까요? 피파가 생기고 다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연속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근전도 검사를 했을 때 심근경색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 요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들어갔는데 약간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Q파가 깊게 들어감과 동시에 SD 분절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SD 분절의 상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은 다시 우리가 파장이라는 거 오르고 내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평온할 때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다시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T파의 역위라는 말을 써요. T파의 역위. 그러니까 심근경색에는 Q파가 여기서 잠깐 내려가지만 이게 깊게 내려가면 안 되죠. 깊게 내려가고 SD 분절이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온에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T파가 여기는 위가 있는 매거죠. 그러니까 역위라고 하는 거죠. T파의 역위. 이 세 개가 심근경색의 파장이에요. 심근경색의 파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심근경색도 이제 그 심전도 검사지를 보면서 자꾸 봐보면서 의사한테 물어보면서 익숙해져야 돼, 실무에. 자꾸 의사가 주면 그대로 딜리버리 하지 말고 의사한테 물어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나씩 꼬치꼬치 물어보고 SD 분절의 상승은 어디서 보이냐 여기서 이제 뭐 거기서 찌찌 해가지고 보면서 보낼 때 SD 분절의 상승이 여기다라고 표시해주고 그런 데이터 분석을 다 해주고 들어가야 보면서 또 이 SD 분절 상승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SD 분절 상승이 있다는 그 문구 하나 갖고 얘기하는 거지. 야, 근전도 검사지를 보자. 근전도 검사 지가 달라 그래서 지가 합니까? 갖다가 의사한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딜리버리 손해사상이 되지 마라, 이게. 예? 의사한테 물어서. 그래서 하나씩 다 분석하고, 그래서 여기서 SD 분절의 상승이 있고, T파의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Q파가 깊이가, 이보다 훨씬 더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근저도 검사지에다 표시를 해서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이야, 멋있다. 멋있는 손해사정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 거를 다 검사를 찌어가지고 의료보험사업을 했다 그러면 보험회사 의료 감정하신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거짓말 못 하겠구나. 그죠?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심근경색은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혈관의 구조, 뭐 크게 문제가 없죠. 우리가 혈관은 혈액은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안에 막이 찢어져 가지고 피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럼 어떻습니까? 원래 혈관이 이렇게 되는데 혈관이 제일 아래 많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혈관이 찢어져가지고 그 막 안으로 혈액이 들어와요. 그게 부풀은 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방막이라고요. 어? 야, 혈관 막의 방막이라고 그랬었죠.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되면 뭐가 방막이 생기면 내 동맥류가 생기죠. 동맥류가 생기죠. 동맥류. 부풀어오르죠, 이렇게. 동맥류. 그래서 그런 건 좀 이따 할게요. 뭐 그런 것들이 삼축막으로 되어 있다. 이라고 생각하고, 정맥은 혈관 중에 근육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동맥은 심장의 펌프질에서 움직이고, 정맥은 근육에 움직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바로 가죠.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냐는 거죠. 돌아올 때는 판막이 있고, 혈관마다 판막이 있고, 움직임으로 해서 얘가 요리 가고, 얘가 요리 가고, 요리 가고, 이런 식으로 꼭 수에즈 운하처럼 하죠. 수에즈 운하가 운행한 것처럼 물 차고 가지고, 그 다음에 쭉 앞에 물 차고, 그 다음에 배가 가고, 뒤에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돼 있다는 거죠.